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가해자로 연루되어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다가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르렀다면 동시에 어떤 변호사가 내게 맞는 변호사일까? 내 사건을 제대로 맡아줄 변호사는 누구일까? 라는 고민도 함께 따라올 것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 변호사의 관점에서 어떤 기준으로 변호사를 선택하면 효과적일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스스로 자신의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은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사전에 정보를 찾아보는 시대입니다. 형사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혐의가 무엇인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수사와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정도는 스스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설명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변호사가 자신의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상담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한 곳만 알아보고 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신뢰가 가는 몇 군데에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이라면 해당 사건을 반복적으로 다뤄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인지 유사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 상담만으로도 변호사의 태도와 접근 방식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설명 방식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말을 늘어놓기보다 사건의 핵심과 위험 요소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지, 질문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답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을 위축시키는 태도보다는 동반자로서 사건을 함께 풀어가겠다는 자세가 느껴지는 변호사가 바람직합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보다 모든 면에서 신속함이 중요합니다. 실물을 살펴보면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고 CCTV나 바디캠 등 객관적인 물증이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사건은 빠르게 송치되고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재판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보입니다. 따라서 상담 시에 자신의 사건을 빠르게 정리하고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짚어주는 변호사인지도 파악해 봐야 합니다. 반대로 주의해야 할 유형도 있습니다. 결과를 장담하거나 특정 인맥이나 친분을 강조하는 변호사, 상담 과정에서 실질적인 사건 분석 없이 수임부터 권하는 경우라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액의 수임료를 내면서 담당 변호사와 통화조차 하기 힘든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정보 위에서 자신의 사건을 빠르게 이해하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여 선임한다면 향후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